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렌지3에서 Unsupervised Learning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코릴레이션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선 코릴레이션 관련 위젯을 살펴본 후 코릴레이션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관계수 수식 및 해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False Discovery Rate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본 후 피어슨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피어만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릴레이션 위젯입니다. 이 위젯은 모든 페어와이즈 어트리뷰트에 대한 상관관계를 계산해냅니다. 우선 이 왼쪽 인풋에는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오른쪽 아웃풋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 또는 선택된 피처의 페어들, 피처스들 또는 코릴레이션들이 데이터 테이블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코릴레이션 위젯의 설정 화면입니다. 디폴트로는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쓰도록 되어 있고 피어슨 뿐만 아니라 페어와이즈 스피어만 코릴레이션을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 컨비네이션에서는 보고 싶은 피처들의 조합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를 통해서 attribute pairs의 필터를 걸어서 아래 리스트에서 보고 싶은 내용들만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릴레이션은 상관관계 또는 의존성으로 인과 여부에 관계없이 두 개의 변수 또는 이변량 데이터 사이의 모든 통계적 관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인과관계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인과관계 선행에서 상관관계를 이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통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쌍의 변수가 선형적으로 관련된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 코릴레이션은 선형의 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항목으로서 비선형적인 항목의 상관성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상관관계는 두 개 변수가 어떤 선형적 관계를 맺는지 분석하는 통계 척도로 상관계수를 통해서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 정도를 측정합니다. 상관관계는 비교를 원하는 두 가지 변수만 고려해서 관계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변수들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상관계수 수식 및 해석입니다. 상관계수는 R로 표기되며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가 어떤 변하는 정도를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가 각각 변하는 정도로 나눈 값입니다. R이 만약 1이 된다면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가 완전히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R에서 1에 가장 가까운 항목은 R이 0.8인 이 그림 형태가 될 텐데 이게 완전 대각선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45도 각도로 R이 1이 된다면 완전히 X와 Y가 완전히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역으로 R 값이 -1에 가깝다면 서로 값이 반대부호로 완전히 같습니다. 아래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R의 값이 0이라면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로우 코릴레이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FDR입니다.
False Discovery Rate이라고 해서 다중 비교 문제에서 1.56인 false positive를 사용해서 표기한 수치입니다. FDR은 토탈 포지티브를 모수로 폴스 포지티브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서 FDR은 보통 유전학 연구에서 대량의 유전체 마커와 질병과의 연관성을 보는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게놈 와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며, 즉 유의하다고 판단된 것 중에서 실제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피어슨 코릴레이션입니다. 코릴레이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코릴레이션 기법이며 두 변수 사이의 선형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측정하는 통계적인 척도를 말합니다. 연속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 간의 선형관계를 확인할 때 사용되므로 순서형이나 범주형 변수 간의 선형관계를 확인하는 데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를 진행할 때 두 변수 모두 정규성을 따른다는 어섬션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어슨 상관계수는 모수적 추론 방법이라고 합니다. 장점으로는 자료 간의 상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피어슨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어슨 코릴레이션의 워크플로우 설계도입니다. 우선 데이터셋에 데이터를 로드한 후 코릴레이션 위젯에 데이터를 흘려보낸 후 코릴레이션의 결과를 코릴레이션 값과 실제 데이터 값을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FDR 항목과 코릴레이션의 관계를 스캐터 플롯으로 살펴봄으로써 R 값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는 R이 -0.3으로 코릴레이션과 FDR 간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아이리스 데이터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릴레이션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셋 위젯을 하나 로드를 해주신 후 데이터셋으로 아이리스 데이터를 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슈퍼바이즈드 탭에서 코릴레이션 항목 위젯을 가져와서 적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를 코릴레이션의 인풋으로 넣어주어 코릴레이션에서 피어슨 기법으로 데이터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데이터를 흘려보내 데이터 테이블을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이 아이리스 데이터 150여 개의 데이터 인스턴스들이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들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플롯한 것이고, 이번에는 코릴레이션을 데이터 테이블로 흘러보내 코릴레이션 값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의 로우 데이터는 위와 같이 150개의 인스턴스로 구성되어 있지만 코릴레이션의 피어슨 기법을 통해 흘러 들어온 데이터는
아래와 같이 6개의 인스턴스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각 피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게 되고, 페탈 랭스와 페탈 위드스 간의 피어슨 코릴레이션, 또 페탈 랭스와 세팔 랭스 간의 피어슨 코릴레이션, 그리고 페탈 위드스와 세팔 랭스 간의 피어슨 코릴레이션 값을 이것과 같이 나타내게 됩니다. 보면 0.9 정도 페탈 랭스와 페탈 위드스 간의 코릴레이션이 0.9로 가장 높아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FDR 값을 옆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 콤비네이션에서는 세팔 랭스와 연관된 코릴레이션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팔 랭스와 연관된 페탈 랭스, 그리고 세팔 랭스와 연관된 페탈 위드스, 세팔 랭스와 연관된 세팔 위드스 간의 코릴레이션 항목만 필터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래 필터에서 페탈 랭스라고 치시면 페탈 랭스 관련된 항목만 리스트업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필터를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릴레이션을 스캐터 플롯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릴레이션을 스캐터 플롯으로 확인하면 X축의 코릴레이션, Y축의 FDR 폴스 디스커버리 레이스로 두었을 때 여기 필터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올 콤비네이션,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쇼 리그레이션 라인을 한번 클릭해 보면 아래와 같이 코릴레이션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릴레이션과 FDR 사이에는 마이너스 0.3으로 R 값이 약한 음해상관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네, 다음은 스피어만 코릴레이션입니다. 스피어만 코릴레이션은 두 변수가 정규성을 따르지 않을 때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스피어만 순위 상관계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피어만 순위 상관계수는 두 변수 사이의 순위 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측정하는 비모수적인 통계적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피어슨 상관계수와는 달리 변수 간의 선형관계를 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 피처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구할 때 유용합니다. 스피어만 순위 상관계수는 순위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모수적 방법이며 또한 연속형 변수뿐만 아니라 순위형 변수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 등수, 영어 등수 간의 상관관계를 스피어만 코릴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피어만 코릴레이션의 워크플로우입니다. 여기에서 코릴레이션 기법을 스피어만으로 선택해주고 그 코릴레이션 값을 데이터 테이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캐터 플롯을 통해서 R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릴레이션 기법에서 피어슨 대신 스피어만을 선택해 주시고요. 코릴레이션의 데이터 테이블과 코릴레이션의 스캐터 플롯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릴레이션의 데이터 테이블은 페탈 랭스와 위드스 간의 코릴레이션 값이 0.93으로 굉장히 높은 코릴레이션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코릴레이션과 FDR 간의 R 값을, 코릴레이션 값을 확인해 보니 마이너스 6.39로 약한 음의 상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폴트에는 이 라인이 없지만 Show Regression Line 옵션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스피어만 코릴레이션 실습을 통해서 스피어만의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코릴레이션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대표적인 방법인 피어슨과 스피어만을 사용해 코릴레이션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피어슨 같은 경우에는 연속형 피처들 간의 코릴레이션 값을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피처들이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피어만은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 연속형 변수나 또는 순서형 변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진 코릴레이션 산출 기법입니다.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피어슨을 사용할지 스피어만을 사용할지 고려해 볼 수 있음을 알아보았으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기법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